네, 잠시만 계십시오. 오늘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될 과목은 질환별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질환별 관리입니다. 질환별 관리를 진행합니다. 잠시만 화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질환별 관리 포인트로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답답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쭉 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손흥민 얘기를 했었죠. 손흥민 축구 선수가 드리블도 잘하고 골인도 잘 넣는데 늘 기초적인 운동을 하더라. 달리기 하고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 운동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아마 그거랑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새로운 수없이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거는 실기를 가서 실기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랑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그 교육과 또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와 질환과 근육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 시간에 공부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혼자 앉아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면서도 계속 뉴스를 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까? 언제 이게 심리적으로 편안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자. 또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시간만이라도 틀어놓고 제 수업을 들으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3시간 동안 제가 요 질환에 대한 관리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가면 아는 사람들은 끄덕끄덕 거려 보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모르고 있고 어디까지 알고 있고 나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것은 아예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쪽 세계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고객에게 전달돼서 고객이 그거에 따라서 몸이 좋아지고 또 낫고 개선되면서 그로 인해서 보람도 얻고 무시도 당하지 않고 돈도 버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오늘은 질환별 관련된 얘기를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하고 같이 쭉 연결시켜서 왜 그런 이유가 나왔고 이 문의가 도대체 왜 신교수는 저 자리에다가 저거를 얹었지? 라는 그런 답을 한번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문의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롤브라인드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고객과 같이 늘 가까운 곳에서 늘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고 싶었습니다. 이 문의의 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먼저 하기 전에 이 문의 안에 또 문의가 있고 또 이 안에 문의가 들어있어요. 그죠? 요 문의 안에 문의가 들어있죠? 얘의 의미는 뭐였냐면 얘는 모든 고객에게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쪽 질환에 이렇게 적용을 해라. 또 이렇게 질환에 적용을 해라. 이렇게 질환에 적용해라. 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와 같이 또 이렇게도 적용을 해라.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곳에 두피, 그러니까 승산, 모상건마, 그 다음에 상경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미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가운데에 승산, 모상건마, 또 상경추가 들어갔는지 이 3개의 의미를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미를 풀어드리고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듣기에 야 저렇게 되면 사람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가끔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시작을 하지? 어떻게 이 일을 먼저 진행을 해서 어떤 결과치를 낼까? 물론 결과치는 좋아지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까? 어떻게 고객을 제압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0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그런 게 있죠. 저도 때로는 집안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또 더 나름대로 또 삶에 힘든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기분이 좋은 날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곳에서 직업이 앉아서 뭐를 조립을 하거나 만드는 직업이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손동작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직업은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다 보니까 고객에 대하는 게 그날 틀리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오늘의 내 컨디션은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날이야. 오늘은 진짜 사람도 보기 싫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온 사람마다 저 사람들 해줘야 돼. 오늘은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아픈 것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또 관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선생님, 나 몇 번 받으면 좋아집니까? 나 이렇게 만지면 좋아져요? 또 이런 게 있고, 또 때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고객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나 감당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중복된 질환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자기 몸을 맡기면서 요구합니다. 나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야, 내가 저 사람 몸을 어디부터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만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반드시 어떤 기초적인 거를 풀어놓고 가는 기초적인 공식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결국 그거예요. 내가 내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해서 내 몸을 써서 일을 해서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조금 덜 힘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덜 힘들고 그러니까 덜 힘들면서 결과치는 최대한 좋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고객 관리할 때 나만의 어떤 공식적인 요소를 고객과 적용을 해서 결과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질환별 관리 포인트입니다. 맨 처음엔 이거를 가지고 책을 썼죠. 연순수 1억의 피부명 비밀수첩이라는 책도 나왔고 질환별 관리 완도 나왔고 2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나갔죠. 오늘은 그런 원리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몸에다 손을 덜 대고 효과를 좋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죠? 정신을 바짝 좀 챙기십시오. 제가 늘 얘기했어요. 내가 늘어지면 세상은 다 늘어져요. 내가 늘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날 쫓아온다. 늘어지지 말고 봅시다. 왜 하필이면 첫 번째가 승산일까? 왜 그림을 그렸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람이 좋아진다 라고 할 때는 피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피가 돌아야 된다. 두 번째, 중력선 안에 들어서야 된다 라는 단어에다가 오늘은 하나의 의미를 더 집어넣습니다. 너브, 신경. 너브를 신경이라 얘기하죠. 신경은 머슬, 근육을 지배하고 근육은 그 근육 안에는 정맥이라는 혈관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과 연관된다. 그래서 머슬과 블러드의 이 관계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마사지를 왜 할까? 저 사람 몸을 왜 주물러 주지? 우리가 그 사람 몸을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승산이라는 거를 나오게 됐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에서 우리는 피를 내보냅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듣고 여러분이 이거를 누구에게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전달받은 내용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지식이 누구에게 그대로 설명되어져서 그 상대방이 끄덕끄덕거리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심장에서 피가 전신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혈액순환의 개념에서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심장은 박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깊은 얘기 안 들어갔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심장이
쫙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더니 피가 전신으로 쫙 뻗어져서 내려갑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쫙 뻗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의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퀘스천 뭐냐면 피가 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피가 돌면 어쩌라고? 어찌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피가 돌면 자 심장의 피가 전신으로 갔다가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어질 때 이럴 때 우리 몸은 구석구석 편안하게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또 다른 것을 영모하자, 주모하자 이거죠. 살아가는 모습과 살려내려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피가 전신을 통해서 쫙 뿌렸습니다. 심장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다시 피를 받아들여서 다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얘를 정맥이라 합니다. 우리는 요 사이클을 하나를 서큘레이션, 순환이라고 합니다. 피가 심장에서 전신을 돌고 노폐물과 찌꺼기를 가지고 다시 쭉 올라가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몸에서 장부에서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난다. 무슨 동작? 살려내려는 반응, 치유 반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음 동작에서 크게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심장에서 피가 팔, 다리로 원활하게 쫙 퍼져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나서 내장기가 작동을 하면서 내 몸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심장에서 피가 전신으로 내려가서 뻗어주는 이 과정에서 심장의 역할은 먼저 제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을 봅니다. 혈관안을 해부학실에서 정맥을 칼로 잘라봤더니 저렇게 혈관 안에 이렇게 판막이 들어 있습니다. 판막이 들어있어서 피가 들어오면 척 문이 닫히고 또 피를 올리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역류되지 않고 피가 올라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요런데 이 정맥 안에 있는 이 모세혈관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모세혈관이 열렸다 닫힌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심장에서 보내줬던 혈액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 모세혈관의 움직임인데 이 모세혈관의 움직임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근육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근육을 쫙 펼쳐봤어요. 도대체 인체 근육이 몇 개야? 라고 하셨더니 우리 인체 근육을 요즘에 학자들이 대충 뽑아서 최고로 많이 읊어주는 숫자가 650개였는데 요즘은 700개로 넘어갑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근육에 지배되는 영역에 따라서 이름이 하나씩 더 명명되다 보니까 근육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근육은 650개의 근육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650개의 근육이다. 그러면은 저 650개의 근육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작동을 잘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잘 돌면 우리 몸은 내장기에서 치유의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럼 저 650개 근육을 한 번에 움직이는 방법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횡격막을 움직이는 복식호흡이야. 자,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650개 근육이 다 움직여. 결국 뭐냐면 복식호흡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의 혈액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야 라고 답이 나온 거예요. 좋았어. 그러면 숫자는 650개인데 근육량은 어때? 그랬더니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더라. 자,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동적인 자리가 어딘데? 라고 찾았더니 종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종아리 풀면 도대체 어떻게 좋아지길래 종아리라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타당한 이론을 얹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근거를 찾아보자다가 그 일본 분이 쓰셨던 종아리를 주물러라라는 책을 봤습니다.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그 안에는 당뇨성 질환도 낫는다라는 그렇게까지 정의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인지는 뭐냐면 그 저자의 의도는 피가 혈액순환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 치유적 에너지가 일어나서 심지어 당뇨성 질환까지도 좋아져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 종아리를 오늘 한번 제가 면밀하게 한번 우리 또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 면밀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종아리 비복근하고 가재미근 또 확인했던 부분들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해부학실에 가서 종아리 근육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책에서 봤던 거 말고 직접 카데바를 통해서 직접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을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거나 제가 수기요법을 할 때 당당하게 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봤습니다. 종아리를 딱 봤더니 이렇게 두툼하고 뒤에서 볼게요. 뒤에서 종아리가 보이고 아킬레스건이 보이고 요 뒤꿈치에 보이는 종골뼈, 요걸 우리가 칼카니우스 뒤꿈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뒤꿈치에. 오늘 제가 천천히 차분히 해본다 그랬어요. 요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이는 근육을 우리는 비복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은 비복근과 아킬레스건과 뒤꿈치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봤고요. 그럼 뒤꿈치에 요 밑에를 또 해부해 봤어요. 봤더니 지방이 두툼합니다.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저기 바람 넣는 펌프를 발을 축축 밟으면 바람이 축축 들어가는 그런 스프링에 압을 넣어주는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뒤꿈치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아킬레스건을 봤습니다. 아킬레스건을 찾아보면 여기에 성분이 대부분이 콜라겐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콜라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닭발에 들어있거나 이런 성분 들어있죠. 근데 이 콜라겐성 성분은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러니까 엘라스틱적 성분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플라스틱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 엘라스틱 성분은 다시 원래대로 모양이 돌아오는 모양. 플라스틱적 모습은 한번 모양이 변하면 돌아가지 않는 것. 예로서 검은 비닐을 손으로 쭉 당기면 늘어나는 모양. 이거를 변화하는 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은 두텁게도 엘라스틱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숫자로 2라고 써볼게요. 2는 뭐냐면 원래 모습대로 왔다가 갔다가 충분한 풀로 스트레칭 돼서 갈 수 있는 그 강도가 2라면 텐션이 우리의 전반적인 성인들의 그 아킬레스건은 그 텐션이 2다. 이 정도를 가질 때 엘라스틱적 성분을 가져서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더불어서 비복근이 수축과 이완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아킬레스건이 움직여서 비복근을 움직이는 저기다가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여기에 혈자리가 승산이고요. 요 위에가 승근이라고 하는 방광경락의 혈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아리를 무조건 주물르는 게 중요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봤더니 성인들의 E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동성이 떨어지거나 저처럼 50이 넘어갔거나 어느 정도 가동성이 조금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그 텐션이 1 정도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1 정도로 떨어지더라. 1 정도 떨어진다는 것은 얘가 엘라스틱적 성분을 충분하게 발휘해 주지 못하니까 이 텐션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엘라스틱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의 플라스틱적 성분에다가 따뜻하게 하면 좋아지겠다. 이것까지 연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은요. 이 비복근을 칼로 쫙 뜯었어요. 뜯었더니 안에 근육이 또 비복근 안에 가재미근 안에 비복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비복근 안에 가재미 근육이 들어있는데 비복근을 뜯었더니 가재미 근이 나와가지고 칼로 열었더니 얘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빗살무늬 모양으로 근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재미살처럼 생겨가지고 가재미근이라 한 건데, 자, 피가 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비복근이 부풀어주면서 힘을 꽉 주면 이 피가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작동하는 게 비복근의 수축인데, 비복근의 수축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아킬레스건이죠. 거기다가 더 한 번 쿠션을 주는 게 뭡니까? 뒤꿈치죠. 얘네가 합작을 하는데 승산과 승근의 작동이 되게 되면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120mAh 에너지로 쫙 내려듯이 종아리가 움직여줄 때는 650개의 근육 중에서도 80%의 근육의 하지의 그 중에서도 대장이 되더라는 거죠, 종아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실험을 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좋아진다는 것은 피가 잘 돌아야지 내부의 장기가 또 다른 변화로 가는 것이라면, 몸에서 변화가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또 고혈압 환자들, 디스크 환자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제 종아리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종아리를 만지면 막 진짜 울다시피 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이 올 때부터 저는 그날부터 이제 종아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손으로도 풀고 발로도 밟고 또는 이렇게 조교기 같은 데다가 온열도 적동시키기도 하고 하여간 종아리 부분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텐션을 떨어뜨린다. 압력을. 과긴장돼서 수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풀어놓으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되고 종아리를 풀어주니까 몸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먹고 살만해야지 남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남을 도와줘봤자 쌀 한 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흥부와 놀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의형제, 의좋은 형제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의 쌀 한 톨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을 아름답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안 함짓도 못한 것도 안 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몸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몸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종아리에서 여유롭게 쫙쫙 풀어줄 수 있게끔 만져줘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하지의 근육도 중요하지만 등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광경락에 있는 길이 끈 라인들 승모근까지 쫙쫙 그쪽도 혈액순환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또 책에 계속 나오죠. 횡격막이 하루에 22,000번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22,000번의 횡격막의 움직임과 종아리의 움직임이 돌기 시작해서 피가 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살려는 에너지로 바뀐다. 뭐냐면 그동안은 살아갔어. 그럭저럭. 그런데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에서 내 몸을 살려내서 내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단계가 종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승산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원리가 들어갑니다. 어느 날 고객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원장님은 내가 이 어깨가 아프다는데 왜 자꾸 종아리 주무릅니까? 내가 혈압이 있다고요. 종아리 왜 주무르죠? 제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허리 디스크가 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는 테크닉이 고객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고객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게끔 설명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나는 왜 종아리 왜 주무릅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직업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테크닉과 기술이 남에게는 상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고객 관리 1시간 정도 해줬다. 어떤 분은 6만원 받고 어떤 분은 20만원 받고 어떤 분은 50만원도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3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개인에게 우리는 상품적 에너지적 가치가 얹어질 때가 있죠. 약간 현실적으로 슬픈 말이지만 너무 정확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술이 정확하게 고객한테 갈 때는 내가 상품적 에너지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접근이 안 된다. 어떠한 고객이 오든 간에 나는 종아리를 풀고 승산과 승근과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의 따뜻한 온열과 뒤꿈치를 풀어서 이 모든 것에
에너지를 돌려주는 기법을 첫 스타트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허리는 어떻고 저쪽에서 질환별 관리 여기 나와 있는데 설명하겠지만 그거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근간이 되니까 요 승산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조용히 본인에게 제가요 종아리를 풀어야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종이에다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로 뱉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말로 뱉지 않은 그 에너지야 그 기술은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손기술 잘 쓴 사람은 기술자라 그래서 제가 기술자로 살지 말자. 우리는 뭔가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 저번에 철자를 잘못 썼었어요. 한번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입니까? 이게 또 PIST인가요? 또 모르겠어요. PIST겠다. 테라피스트입니다. 창조적인 어쨌든 여러분들이 쓰세요. 창조적인 치료사가 되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상건막이라는 단어를 먼저 집어넣었어요. 물론 여기를 먼저 집어넣을까 세 개 근막이 꼬이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줬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일침요법이라는 걸로 어떤 한의사 선생님들은 침을 30개 40개를 쫙 놔줍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손끝에다가 사암요법으로 침을 이렇게 찔거나 피를 내거나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의 침만 탁 꽂아주는 요법이 있어서 일침요법이라고 씁니다. 또 어느 한의사님들은 진맥을 해서 약을 짓는데 약재가 20가지 이상 약재를 쫙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단방 처방이라 그래서 뭐 백봉료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또 창출 하나만 가지고 약을 달여서 주는 단방 처방을 쓰기도 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 인체도 저렇게 한 번에 전체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마치 종합감기약처럼 콧물감기, 기침감기, 열감기에 그냥 한 번에 먹는 판코레이 뭐 이런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수기를 하든 간에 여기를 풀면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어요. 사실 배꼽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두피부터 갔던 게 우연하게 봤던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고양이를 뒷덜미를 잡은 것들, 날개를 잡고 있는 닭, 그죠?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돼? 멱살을 잡아? 허리춤을 잡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 한 분이 저기 어디에서 두피샵을 하는데 제가 샵을 방문해 가지고 보다가 두피를 한번 받아봤던 날이 있었어요. 두피 관리를. 제가 그때 두피를 풀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에서 근막이 막 툭툭툭 열리는 느낌을 좀 받았던 느낌을 왔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대학 초창기니까 한 6년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몸의 전체 근막이 풀리는 느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찾다가 머리에 있는 봉합들을 보게 됩니다. 봉합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백회라는 것을 또 보게 됐고 두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또 해부학실에서 두피를 스칼프 쪽에 또 뜯어서 봅니다. 뜯어보는데 별게 없어요. 근데 여기를 풀면 무언가 좋아진다는 감이 오기 시작해서 고객들에게 관리를 해봤어요. 고개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돌아가고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 어깨가 아픈 사람들, 상지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두피를 풀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얘기가 들냐면 실타래 같은 모습이 생겨났어요. 전체 근막책에 나오듯이 그 실타래 같은 옷을 그물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 한 곳을 당기면 전체가 다 당겨지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자리가 있겠다. 그런 실타래처럼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파샤, 근막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을 풀어놓으면 전신으로 몸의 전신에 얽혀있는 모든 것이 다 열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두피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테스트합니다. 손이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두피를 풀었더니 손이 더 내려가고, 이제 이런 동작을 보면서 그렇다. 모상건막을 풀면 몸 안으로 그 근막이 열린다. 자, 근막을 하나의 선으로 봤어요. 하나의 선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는 신경이, 여기에는 혈관이, 여기에는 건 조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눈으로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데, 얘네가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꼬이지 않고 가는 저기를 잘 풀어주면 치유의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모상건막을 풀어놨더니 몸의 근막들이 열리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너브, 머슬, 블러드 이 작용이 일어나면서 몸의 동작이 살리는 동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아리를 풀고 여기서 접근한 것 중에 하나가 모상건막을 풀자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 얹었던 것들이 뭐냐면, 우다가와랑 만나서 엉덩이 중둔근을 보게 됐었죠. 중둔근을 받게 됐고, 또 하나는 배꼽이라는 부분에서 근막과 연관되는 포인트들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라냐 무늬를 걔 처음에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을 때는 일단은 배꼽하고 중둔근은 뺐습니다. 걔는 근막의 개념으로 별도로 얹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종아리, 그 다음에 모상건막이라는 답을 넣어서 얹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답이 상경추였습니다. 자, 이 상경추는 왜 그렇게 답을 집어넣냐라고 어떤 물었습니다.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사람의 뇌라는 부분을 생각했어요. 브레인, 뇌. 자, 뇌가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하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있고, 뇌가 있고, 또 다른 뇌는 장 속에 있는 뇌, 장뇌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두 개를 나눴어요. 진짜 머릿속에 있는 뇌하고 장 속에 있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내장기. 근데 얘네를 연결시켜주는 또 뇌가 있더라.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하나를 둥근 뇌, 얘를 긴 뇌, 세 번째를 장뇌라고 정의해서 이 뇌라는 부분이 전체 통제하는 것,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것의 주인이 내장기에 이 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소통만 잘 되면, 중앙 통제 시스템만 잘 되면 우리 몸은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뇌라는 부분을 철크덕 띄어다가 설명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뇌를 봤더니 해부학실에서 이제 뇌를 직접 꺼내서도 봤습니다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척수가 이렇게 있어서 척수처럼 생긴 경추 1번과 2번이 있고, 그 위에 여기를 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야 돼? 뇌관이라고 부릅니다. 뇌관. 브레인스템. 자, 브레인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뇌관이라는 부분에는 연수가 들어있어요. 연수라는 생명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관을.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또 뇌가 얹어지는 거, 얘를 변연계라 부르더라. 그리고 여기 위에 쭈글쭈글한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 대뇌 피질이라고 부르더라 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연수가 있다면 생명과 연관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뭐를 정리를 했냐면 내장기가 살아나야 된다. 전체 피가 돌면, 우리 몸에서 전체 하나의 피의 사이클이 돌게 되면 두 번째 작동하는 것이 내장기가 작동한다. 그러면은 내장기를 작동하는 지배적인 신경을 한 번에 땡기면 어때? 그 신경을, 그거죠. 자, 모든 신경이 원래 배수혈자로 흉추 3번은 폐, 흉추 4번은 심포, 5번은 심, 9번은 간, 12번은 위, 이렇게 하나씩의 배수혈을 집어넣는 거 말고 한 번에 쭉 당기는 자리가 어디야? 라고 얘기할 때 뇌신경 10번, 12개 뇌신경 중에서 10번, 미주신경이 요 연수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미주신경이. 그래서 얘가 모든 내장기를 한 번에 관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 둥근 뇌, 긴 뇌, 장뇌 중에서도 첫 번째 컨트롤하는 뇌 중에서도 저 연결 부분에 있는 저기를 어디야? 라고 해서 이제 또 제가 막 문헌을 찾고 논문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에서는 걔를 어퍼 서비컬이라 불러서 상경추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하나를 통해서 내장기 질환과 몸의 체형과 몸의 모든 것을 잡아주는 요법을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병원이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있듯이 상경추학과가 있을 만큼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또 학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야, 이거 되게 대단하다. 그러면 저 상경추 부분을 풀어주면 마치 배수구에서 물이 안 빠져내려갈 때 트랩펑을 붓거나 걔를 열어서 찌꺼기를 빼면 물이 샥 내려가는 그런 원리겠구나. 저기를 풀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풀까? 비빌까? 문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 뼈가 1번 뼈하고 2번 뼈의 구조적인 요소가 이렇게 껴져 있고 또 전체적으로 후두골과 이 안쪽에는 금방추가 많이 몰려 있고 조직적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얘를 쭉 당겨주면 소통이 되고 맞춰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견인요법 중에서 상경추 견인 말고 우리가 목 트랙션 견인이라는 거 할 때가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를 쭉 당겨주는데 여기가 1번과 2번이 맞춰주는 순간 몸에서 압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붓기가 빠져요. 이런 고객을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상경추가 틀어집니다. 뒤에서 추돌사고가 있게 되면 다치게 되죠. 그러면 상경추가 틀어집니다. 틀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소통되는 어떤 곳이 막히게 되거나 틀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머리에 압이 차요. 그래서 그 압이 눈에서 실핏줄이 터지고 뇌압이 차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내장기 쪽과 연관되는 미주신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내장기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 봐서 몇몇 분들을 이제 상경추 땡겨서 치료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정이라는 개념이 숙이라는 개념에서 다시 견인이라는 개념으로 얹어놓고 봤더니 이게 테크닉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상경추 부분을 근육을 풀어주면서 고객의 몸과 몸의 저항성과 내가 당기는 힘의 저항성을 해봅니다. 자, 1대1이라면 절대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어떤 힘이 상태가 됩니다. 고객 또한 그리 불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당길 때 확 당겨버리면 목에서 통증이 오거나 불쾌하거나 몸에서는 오히려 더 늘려주는 게 아니라 더 확 수축되는 반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정도의 힘, 하나, 둘의 힘의 정도로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자, 여기다가 호흡을 얹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횡격막 한번 움직여서요. 횡격막을 한번 움직입니다. 다시 숨 뱉고, 자, 당깁니다. 쭉 텐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쭉.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쭉.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텐션.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피를 돌렸죠. 종아리에서. 샥 돕니다. 뭐입니까?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을 바뀌어서 뭔가 이제 좋아져요. 그리고 났더니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반응에서 두피를 풀어서 몸의 근막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상경추를 열어서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얹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횡격막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세 가지가 딱 되면요 벌써 호흡이 바뀝니다. 가슴으로 쉬는 심이 배로 쓰는 심으로 바뀝니다. 왜? 소통이 되니까 그냥 까딱까딱 살던 에너지가 살리려고 하는 에너지로 샥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처음에는 내가 이게 뭐지? 이게 뭘까라고 하는 머뭇거림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게 그 가운데가 제가 설명했던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신교수하고 소통된다는 생각이 들죠.
실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의 에너지를 확확 받는 느낌이 들죠. 그 에너지만 받아도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입술 터졌습니다. 입술 주변. 네. 혼자서 애를 쓰나 봅니다.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도 맨날 애를 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드리고 올려놓고 영상 지금 올려놓고 누가 수업 들었는지 우리 지금 오늘은 많이 안 듣거든요. 다 아는 부분이라 우리 배우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들은 분들 몇 분이나 되나요? 네, 그분들 댓글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 올려주고 정시 시작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